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40해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올해로 60을 훌쩍 넘었고 머리칼도 이젠 은빛이 되어 가네요. 젊었을 땐 병원 진료실에서 숨 가쁘게 환자분들을 만나느라 바쁘기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하고 좋습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그런지 아픈 곳만 딱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삶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게 제 일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챙기고 마음이 우울하거나 잠이 안 오실 때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가족 문제나 식생활까지 골고루 상담해 드리는 게 저희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어떻게 하면 노인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증후군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몸도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르신들과 동년배가 되어 보니까 더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이제는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욱신거려서 미루게 되는 일도 있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는 날도 있고요. 친구분들 소식 중엔 자꾸 아프거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도 괜히 울적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술, 담배를 달고 사셨는데도 90까지 정정하게 사셨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처칠이라는 분도 술,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장수하셨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같은 문호도 오래 사셨다고 하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에이, 술, 담배도 꼭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정말 흔치 않은 예외랍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중에 아주 소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 틀림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폐렴도 잘 생기고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고 혈관이 좁아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담배 연기 때문에 암이 생길 가능성도 무척 높아지거든요.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몸속에서 병이 서서히 자라다가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외국에서는 하루에 와인 한두 잔 정도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술을 시작하면 그냥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소주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과음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간도 상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지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술은 될 수 있으면 줄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강 장수의 비결은 결국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블루존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특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을 말해요.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이 그렇지요. 이곳 분들을 연구해 보니 몇 가지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답니다. 먼저 몸을 자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꼭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조금씩 자주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하시고 마당에 있는 화분에 물도 주시고 가까운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모시는 구순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집 앞 골목을 서너 바퀴 돌고 오시는데요. 그 덕분인지 허리도 곱고 정신도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기운이 나고 마음이 밝아져요. 오늘 반찬 뭘 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고요.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동네 친구분과 함께 시장 보러 가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식사도 참 중요합니다. 블루존 어르신들은 채소, 과일, 콩 같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드시고요. 고기도 전혀 안 드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기름기 적은 살코기로 드시지요. 그리고 배가 부를 때 더 먹지 않는 것도 큰 비결입니다. 어르신들도 혹시 배가 부르다고 꽉 채워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8알쯤만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속도 편하고 당뇨나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요.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살다 보면 서운한 일, 섭섭한 일, 화나는 일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도 병이 생기기 쉽답니다. 제가 젊었을 땐 환자 일로 고민하고 잠 못 자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요. 그랬더니 가슴도 덜 답답하고 머리도 덜 아프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요. 물론 자녀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전화로 안부만 주고받아도 참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정말 큰 버팀목이에요. 그리고 친구분들과도 계속 어울리시는 게 좋아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반찬도 나누고 그러시면 마음이 훨씬 덜 외롭고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이제 노인증후군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인증후군은요, 나이가 들고 여러 기관이 함께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잘 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리 힘만 약해져서가 아니라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근육도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선망이라는 증상일 수 있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는 것도 노인증후군의 한 가지입니다. 노인증후군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오늘 말씀드린 건강 습관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빨리 치료하면 훨씬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어요. 저도 어르신들께서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쓰신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꼭 병원을 방문하시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영상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시청자분들도 이를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